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화섭입니다. 기사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 인권위 승소. 자, 이게 무슨 기사냐면은 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원에 당연히 남자 학생, 여자 학생 어울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완전히 외모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니까 스스로 여자라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겠다 라면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학원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자 화장실에 웬 남자가 자꾸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학원장한테 따집니다. 아니 원장님 이거를 좀 관리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학원장님이 이 사람을 부른 거죠. 문제의 남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저는 뭐 남자지만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저는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적 정체성이 여자니까 나는 여자 화장실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학원장님이 아니 그러지 좀 말아라 제발. 다른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얼마나 무섭겠냐, 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수강생은 당연히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민번호도 남자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여자라고 자꾸만 막 주장을 했던 거죠. 아니 나의 성적 정체성이 차별받았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학원 원장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원 원장이 시정 권고를 무시무시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학원 원장님께서 시정 권고를 받고 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주민등록 남자, 외모 남자, 그러면은 남자 화장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싶어가지고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A씨가 학원 원장님이에요. 다른 여성 수강생들의 불만 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이 문제 남자입니다.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남자로 그냥 확 살았다는 거죠.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민원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뭐 학원에서 이런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쑥 들어가니까 여자 수강생들의 민원이 있었겠지만 꼭 이런 민원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쉽게 말하면은 피해 입은 여성들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 없다.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 말 듣는 게 민원 해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민원 해결 방식입니까? 그러면은 피해 입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남자가 우리 화장실 들어와요? 어떻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잘 다독여줘야지. 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지. 아니 나 니네들 말 들을 필요 없어. 니네 말 들을 필요 없고 저기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 있잖아?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우리 학원의 방침이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오히려 학원장 A씨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권위가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인권위는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성전환자는 성별 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학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장님은 도무지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이 인권위원회를 막아달라, 처벌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내려진 시정 권고가 이건 좀 부당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정 권고를 해소해달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행정재판에서 이 원장님이 졌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B씨, 즉 이 문제 남성이죠. 이 문제 남성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라면서 인권위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 화장실에서 당시 엄청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은 당연히 이 문제 남자랑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해도 자꾸 들어오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무서워서 그 화장실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 남성 B씨의 여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나는 완전 남자입니다. 주민등록 남자, 외모 남자, 성전술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자인 기분을 느낀다 라고 어떤 사람이 한국 안에서 외국 아니고 한국 안에서 여자 화장실을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판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판사님의 딸 혹은 판사님의 아내께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혼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때 갑자기 어떤 털복숭이 남자가 으하하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뭐 합니다. 막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냅니까? 내 아내, 내 딸은 안 되고, 남의 딸, 남의 아내는 된다. 이런 판결이 어딨냐라는 거죠. 계속 봅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와 수강생 간의 갈등을 B씨의 여자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B씨가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 쉽게 말하면은 B씨와 수강생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런데 이 이유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수강생들을 다 정신병자 혹은 성별 정체성을 차별한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 침해자로 판사님이 몰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성들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쑥쑥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아이고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유로 차별을 일으키는 나쁜 인권 침해자로 몰리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들을 일일이 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 학원 원장 하나 잡아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마녀 사냥을 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수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다루고 있나 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제 몇몇 친구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카드 잊어버렸을 때, 핸드폰 114로 얘기할 때 주민등록번호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누르긴 하는데, 근데 친구들이 성별 정정을 하지 않고 이제 호르몬만 했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져요. 목소리 굉장히 얇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분이,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뭐뭐뭐뭐뭐 저는 이 뭐뭐뭐뭐입니다. 그럼 여성분 아니잖아요. 혹은 저는 1 뭐뭐뭐입니다. 남성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성별을 그 상담사분들이 캐치해내시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민등록번호 외워서 제가 그 사람인 척 상담해 준 적도 사실 되게 많아요. 예, 들어보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주민번호를 외워서 그 사람인 것처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자기 목소리가 좀 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든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뭐 주민등록은 남자로 되어 있는데 여자 목소리 같이 날 수 있죠. 그래도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제 눈에 볼 때는 범죄 행위 같은 것을 너무나 떳떳하고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불안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모두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타인의 주민등록 외워가지고 다다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공적인 교육에서 쉽게 말할 정도면 정말 이분들이 어떤 준법 의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 트랜스젠더 혹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공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이 말하는 정도라면 다른 은밀한 곳, 예를 들어 화장실이죠. 그런 데서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은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극대화돼서 가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강남역 이후에 우리가 화장실 얘기 진짜 100만 번씩 하잖아요. 화장실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었고요. 이 공간에 장애인이 있다면 우리는 이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해, 점자가 막 이런 얘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쉽게 하는 것처럼 우리 반에, 우리 사무실에, 뭐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면 혹은 논바이너리, 젠더 퀴어,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되게 쉽게 우리는 성중립적인 화장실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래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변에서부터 뭐 아까 수술, 의료보험이 안 되는 수술들 어디까지 보험 적용을 해줘야 할까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법률적인 얘기, 지금은 이따 트랜스젠더 얘기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뭐 동성 간의 혼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한국의 상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담사 자격증 이수 교육의 주장은 이렇다는 거죠. 자, 장애인이 있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그리고 점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트랜스젠더, 방금 본 기사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경우 화장실 마음대로 트랜스젠더가 쓸 수 있도록 성중립 화장실 있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전국 상담 교사들한테 막 심어주고 있어요. 막 심어주고 있어요. 자, 도대체 우리나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그뿐 아니라 이런 말도 합니다. 수술 의료보험, 이거는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그 고가의 수술 비용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동성 간 혼인까지도 아젠다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것을 화장실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화장실 전쟁에서 판례가 굉장히 나쁘게 나와서 굉장히 정상적인 시민들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화장실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환 수술 비용 전액 국민 세금 지원, 그리고 동성 간 혼인까지 밀고 나갈 이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기후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